자, 보세요. 이게 뭐 어렵게 나오면 있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그 어떤 형질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내에서는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뭐 혀말기, 눈꺼풀, 뭐 귓불, 이마선, 엄지, 보조개 이런 거는 상염색체상의 유전이다.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도 상염색체상 유전이다. 근데 혈우병과 정록생맹은 반성 유전이고 성염색체상의 유전인자가 있다. 이거를 알면은 쉬운데, 만약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야.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거. 어떤 유전자, 유전병,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잠깐만요. 먼저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 요런 데를 보는 거야. 엄마 아빠는 정상인데 갑자기 유전병인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뭐 갑툭튀라고 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유전자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서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는 뭐야? 열성이에요. 열성. 이 유전병은 열성이라는 거예요. 정상한테서 유전병인 애가 태어나면 열성이다. 이 유전병 인자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근데 이게 상염색체상 유전인지 성염색체상 유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1단계는 우열관계 파악이고 2단계는 상염색체상의 유전인지 성염색체상의 유전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성염색체상 유전에 우리가 배운 거는 X염색체상 유전만 배웠는데, 만약에 이제 Y염색체상 유전도 있어요. Y염색체상의 유전인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한성유전이라고 해요.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 다 정록생맹과 혈우병은 둘 다 Y염색체상이 아니라 X염색체상 유전이었어. 그치? X에 있다, X에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뭐 한성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Y염색체상이 있을 때 그래. 그런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귓속 털 증후군, 과다증, 귓속 털 가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 요게 귀에서 이렇게 털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귓속 털 가다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귓속 털인가 본데? 이 사람 밑에 있네요. 인도 사람인가 보네. 여기. 여하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Y염색체상에 있어요. Y염색체상에. 근데 Y염색체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성유전은 남자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자가 유전병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한성유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염색체상에 있으면 남자에게만 나타나. 그러니까 Y염색체상 유전 아니야 일단. 그러면 이제 X염색체상이 있는지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하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정상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유전인자는 열성이라는 건 이미 파악했어 이미. 근데 남자가 정상이면 딸한테 이걸 물려주잖아, 정상인 애를. 그쵸? 그러면은 딸은 정상인 애가 있으면은 유전병이 발현이 돼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유전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인 애가 있으면 정상이지. 근데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X염색체상에도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봐봐. 여기 다시 봐봐.
유전병 유전자가 X염 색채상이 있다면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이어야 하는데 정상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아빠는 정상인데 딸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은 상염 색채상 유전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해가지고 얘가 상염 색채상 유전이다 이걸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얘 봐. 그럼 스몰 a 쓰면 되고요. 그럼 이 사람 둘은 라지 a 스몰 a여야지 정상인데 다른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죠. 이해가 이거? 이게 써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스몰 a이고 근데 이 딸이 그 유전병이니까 엄마는 정상이어도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가? 그래야지 스몰 a 나오지. 그쵸? 그러면 요 6번은 정상인데 요렇게 만나서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라지 a일 순 없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a고 이 둘 중에 스몰 a 하나는 다 물려줘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겠죠? 9번만 어떻게 확정이 안 돼. 9번은 라지 a여도 정상이고 라지 a 스몰 a 만나도 정상이기 때문에 요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쵸? 뭔가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내면 쉬운데 모르는 유전병 우리가 모르는 유전병으로 내면 좀 어려워지지. 자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대비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고등학교 대비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형질의 가계도를 조사한다. 자, ABO식 혈액형 일단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잘 봐요. A형, B형인 부모한테 O형이 태어나려면 이 사람 A5여야 돼. A5. 이 사람 B5.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5 오고 B형은 어떻게 B형이겠어요? 얘가 B형 유전자랑 여기 O형 유전자 받아서 B5 적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퍼센트 같은 거 알아내고 막 이럴 거야. 자, AB형이 태어나려면 잘 봐라. B형 유전자를 얘한테 주는 사람은 얘인데 AB형이 태어나려면 이 사람은 A형 유전자 주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뭔지 몰라 사실. 이 7번으로는. 근데 8번으로는 이 B형이 사람이 B5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A랑 만나가지고 A5가 나오지.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몰라 사실. 왜냐면 A, B 요렇게 만나도 되고 여기 뭐 O형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손이 지금 2명밖에 없기 때문에 A, A인지 A, O인지는 몰라요. 3번은. 이해가? A 만약에 A, O여도 둘 다 가능해요. A, A여도 둘 다 가능하고 AB형은 AB 밖에 없지. 유전자형은. 그래서 A가 태어났어. 9번.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A5죠. A5. A 없지 그쵸? A5지 A5. 요렇게 만나가지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혈액형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야. 생명은 X염 색채상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하는 거야. 자, 생명인 여자네. 그럼 써요. X-. 남자는 정상이려면 XY. 근데 봐봐. O형이 5번 있지. 5번. 아빠가 X 물려주고 엄마가 X- 물려줘. 그럼 X-인데 정상이죠. 보인자로 정상이지. 아들이 생명이야. 그럼 X-Y. 그쵸?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야. 정상 여잔데 아빠가 뭐야? 아빠가 생명이지. X-Y지. 그러면 아빠는 X-를 물려주게 돼 있어. 아니지 미안. 네모 아빠 같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정상이라는 건 X-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아들이 정상이야. 정상은 남자가 정상이면 무조건 XY야. 근데 엄마가, 자, 이 엄마가 이거 몰라. 왜냐면 X인지 XX 다시인지 몰라요. 왜냐면 요 아들이 생명이 아닌데 요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몰라. 얘는 A는 B에서 X-가 율로 이제 4번이죠. 4번에서 X-가 율로 오고, 이게 3번인가요? 3번에서 X가 오면 되는데 둘 다 가능해. 그리고 이 3번은 정체를 아직은 잘 몰라. 뭐 자손을 더 낳아보거나 뭐 이래야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인데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정록생명이죠. 그럼 남자가 정록생명이면 X-Y 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제를 볼게요.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9의 동생이 태어난대. 동생이 태어날 때 뭐하라고 그랬나요? A형이고 정상인 여자가 태어날 확률. 정상 A형 여자가 태어날 확률. 이거를 구해봐라 이거야. 자, 일단 여자라는 이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동생이 태어날 때지 여자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생까지만 이제 조건이야. 만약에 여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여자까지도 조건이 들어가는 건데 동생까지만 조건이야. 그러면 일단 정상이 태어날 확률은 혈우병인데 정상이다 이거죠. 이 정상 여자까지 묶으면 되는데, 잘 봐.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X-X, X-X, XY, X-Y,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 X-가 요 X랑 만나는 경우, X-가 X-랑 만나는 경우, Y가 X랑 만나는 경우, Y가 X-랑 만나는 경우, 그쵸? 이 중에 이 4명 가운데 정상이면서 여자인 사람은 요 하나야, 하나. 4분의 1. 이거 이해가요? 정상이면서 여자가 4분의 1. 그러면서 A형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A형. A형이 나올 확률은, 자,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B 만날 수 있고, BB 만날 수 있고, AO 만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BO 만날 수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A형이잖아요. 그래서 A형이 태어날 확률도 4분의 1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확률을 좀 배우면 좋은 건데, 정상인 여자이면서 그리고 A형이 태어나려면 이거를 곱의 법칙으로 곱해 주셔야 돼, 이 확률을. 그러면서 이러려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전체 1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동생이 정상이면서 A형이면서 여자일 확률은 16분의 1이야. 16분의 1. 맨 끝에 16분의 1 답 맞죠?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심화 개념은, 집중 분석은. 자, 51쪽에 51쪽 한번, 아까 귓불까지 했나? 귓불까지 했구나. 8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하려면 하여튼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유전자 분석을. 8번부터 11번까지.
유전에 대한 가계도이다. 2는 대립 유전자 5를 갖는다. 지금 A형인 거를 이렇게 물려주겠죠. 근데 A형이 나오려면 얘가 B5여야 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A 물려주고 얘가 O형 물려주면은 얘가 A5, A5인데 A형이 우성이기 때문에 발현은 A형으로 되는 거죠. O형은 5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5 이렇게 나오는 거네.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이런 거는 A5 만나는 거는 잡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종. 순종 아니고요. 4와 5 사이에서 둘째가 태어날 때 여기까지 끊으시고 둘째가 태어나는데 A형일 확률은 이제 50%가 맞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나면 A5, 요렇게 만나도 A5, 요렇게 만나면 5, 요렇게 만나면 5잖아. 4명 중에 2명은 A형이에요. A형일 확률은 50%가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9번에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같다. 뭐 유전병인 사람은 수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같진 않아. 좀 지금 염색체 수가 다 46개로 같습니다. 가가 남자다. 여기 끝에 보고 아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작은 애가 Y 염색체고요. 요게 큰 애가 X 염색체입니다. 얘는 XX고 맞습니다. XY가 남자, XX가 여자. 가는 난자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났다. 자, Y 염색체는 정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자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미안해, 내가 잘못 읽었어. 난자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났다. 맞네. 맞고요. 유전자가 A에 있는 형질은 X 염색체상에 있는 거죠. 남녀 비율이 같게 나타나지 않죠. 반성 유전이라고 했죠. 반성 유전. X 염색체상에 있으면은 그 비율이 다릅니다. 유전자가 B에 있는 형질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아, 이게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성 유전이라고 하고, 예로는 이제 귓속털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어요. 귓속털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귀에서 이제 털이 나는 겁니다. 귓속에서. 그건 이제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10번. 자, 정록 생명 유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성 유전이고요. 유전자가 X 염색체상에 있고,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는 열성이다. 그러니까 정록 생명이 나타나는 유전자는 열성이다 이거야. 정상에 비해서 열성이다.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반드시 생명이다. 아닌데 아버지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상관이 약간 있구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정상 유전자를 주면 정상이지. 아버지는 물론 X-를 주긴 할 텐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정상을 주면은 정상, 엄마가 생명 유전자를 주면은 생명.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은 아니죠.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X-X고 Y가 X, Y건 X-Y건 상관없는데, 왜냐면 아들은 Y만 물려주잖아. Y만. 아빠는. 근데 둘 중에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둘 다 X-야. 그러면은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 됩니다. 11번. 정록 생명 남자네. X-Y. 요거는 이제 여자는 아직 모르는데 아들을 봐봐. 아들. 이게 아들이 아니구나. 딸이네. 딸이 지금 생명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이긴 한데 보인자인 거죠. 보인자. 그래야지 X-X 만나서 생명인 딸이 태어날 수가 있죠. 아들은 이제 정상이면 XY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빠가 생명이기 때문에 딸들이 정상이려면 전부 다 보인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빠는 X-를 꼭 딸들한테 물려주거든요.
자, 1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3에게 전달되었다. 잘 봐요. 3이 있는데 3에게 뭘 물려준 거야? 1은? Y를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정록생명 유전자 물려준 건 아니지? 틀렸고 2는 보인자다. 보인자도 정상인데 생명 유전자가 있으니까 정상. 보인자. 4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한 개 갖는다. 그 여자가 정록생명이 나타나려면 2개를 가져야 돼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2개 가져야 됩니다. 5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아들에게만 물려준다. 아니지. 뭐 딸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 자, 6은 2에게서 정상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맞죠? 왜냐면 아빠가 생명이기 때문에 딸한테 생명 유전자 꼭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정상이라는 거는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물려준 거죠. 엄마가.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5번도 골라야겠네요. 자, 실력 강화 문제 52쪽 한번 풀어봐 주세요. 보자 이거. 일란성 쌍둥이는 알코올 중독이 일치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도 높지 않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남녀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글씨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 더 많네요. 그쵸? 더 많아. 남자가. 그러니까 유전적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그 유전적 차이가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그 유전적 차이가 있는 거지. 왜냐면 남자가 더 많잖아요. 남자는 알코올 중독이 더 많아요. 이란성 쌍둥이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알코올 중독이 남자가 더 많다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남자가 더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은 환경적 요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환경적 요인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니야. 왜냐면 자,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현형은 쌍둥이가 많을수록 일치율에 가깝다. 표현형이 같은 쌍둥이가 많을수록 일치율이 1에 가깝다. 알코올 중독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란성 쌍둥이가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다른 거 먼저 볼게. 다른 보기를. 치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치매 보면은 이란성 쌍둥이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이게 아무튼 일란성 쌍둥이가 더 일란성 쌍둥이가 그 일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란성 쌍둥이는 환경이고,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더 치매 일치율이 더 높아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죠. 3번은.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영향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자, 일치율이 1이라는 건 100%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유전적 요인에 대부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유전적 요인이 크다라는 거죠.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근데 이란성 쌍둥이인데 왜 일치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한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연한 결과죠. 그거는 환경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유전자가 이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그러니까 둘 다 남모양 적혈구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표현형은 같다. 이거는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 다른 거랑은 상관없다. 이건 유전자에 의한 요인 때문이다. 3번, 5번 고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이 대립 유전자 5를 가질 확률은 50%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죠. 100%. 왜냐하면 O형인 애가 태어났어요. O형인 애가. 그럼 얘는 반드시 B5여야 합니다. 그래서 5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100%가 되고요. 1과 2 사이, 1과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근데 얘는 모르지. 얘는 모르나? 모르네요. 아니네. 안에 A형인 애랑 태어나려면 얘가 A5여야 하는 거고, B형은 여기 5가 이거 BB는 아니잖아요. 그쵸? B5네. B5.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3은 아버지로부터 대립 유전자 5를 물려받았다. 그 A형인 애는 아빠가, 네모가 아빠잖아. 네모가 아빠가 A를 물려준 거고, 엄마는 5를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A를 물려받은 거지. 3번 틀렸고, 4는 하나의 염색체에 대립 유전자 A, B를 갖는다. 이게 왠지 맞아 보이지만 틀린데, 이게 상동 염색체에 있어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하나는 A 유전자가 있고 하나는 B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 염색체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동 염색체상에 A, B가 있는 거고요. 자, 3과 4가 둘째를 낳을 때 여기 끊으시고, I가 A형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지금 3이 A5잖아. A5. 요렇게 만나면 AA, 요렇게 만나면 AB, 요렇게 만나면 A5, 요렇게 만나면 B5. A형은 2명이네. 2명. 4명 중에 2명은 A형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맞죠. 맞죠. 그쵸. 그래서 2번, 5번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전병 A를 나타내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염색체상에서의 유전이죠. A 자녀는 유전병 A여도 부모는 아닐 수가 있다. 아닐 수가 있다. 아닐 수가 있다. 부모가 유전병 B이면 자녀도 항상 B를 나타낸다. 부모가 B면 자녀도 항상 B를 나타낸다. A는 열성인 거죠. A는 열성임자고, B는 우성이네. 지금 B는 우성이고요.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 B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B가 우성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B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도 B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딸은 정상이래. 이거는 이제 X염 색채상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정상이야. 근데 엄마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 X염 색채상에 있어요. 요렇게 만나면 딸이 정상일 수가 있죠. 그쵸? 정상일 수 없네. 정상일 수가 없네요. 다시 X염 색채상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B가 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고 아들은 항상 비가 나타난다. 아들은 비가 나타난다. 유전병. 아들은 비가 나타난다. 딸, 아들. 아들은 비가 나타나는 게 맞아. 부모가 비면 자녀도 항상 비다. 부모가 비면 항상 자녀도 비다.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인 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고. 이러면 열성이어야 되는데 열성. 근데 B를 열성이구나. B가 우성이 아니구나. B가 열성이네. 그러면은 부모가 유전병이면 아이들은 항상 유전병이 나오는 게 맞네요. 근데 상염색체상이면은 아버지가 정상, 상염색체상이면은 어머니는 자 B가 열성이네. B가 열성. 아까 잘못 봤네. 그러니까 부모가 열성이잖아요. 이렇게 열성이잖아. 유전병이잖아. 그럼 아들 딸들 다 지금 아들도 유전병 나타나고요. 딸도 유전병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네요. B가 열성이면서 성염색체상에 있어야 되네. 왜냐하면 상염색체상에 있으면 아빠가 정상이고 엄마가 유전병이야. 그러면 딸도 어떻게 될 수 있어? 딸도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죠. 상염색체상이 있으면. 그쵸? 여기 아니네. 이렇게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기억에 유전병 A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 형질이다. A는 열성이죠. A는 열성이니까 틀렸고요. B는 성염색체에, A는 성염색체에 B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지. B가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B가 성염색체. A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가 맞고요. 이게 틀렸죠. 이게 상염색체, 이거 성염색체. 어떤 남자 A는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지만 어떤 남자의 A는, 왜냐하면 A는 상염색체상 유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B는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데, 왜냐하면 B는 X염색체상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는 Y염색체잖아요. 그러니까 B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맞지. 그렇죠? 4번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이다. 자, 정록생명은 X에 있는 거야. 근데 X 다시를 정록생명으로 표현할 거고 정상은 X로 할 거야. 근데 정상이 우성이에요. 자, 정록생명이 남자는 이게 정록생명인 거지. 이렇게 정록생명이 남자는 이게 정록생명이야. 얘도 남자가 정상이면은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X, Y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애가 X-Y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보인자여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들이 생명이 태어나려면 엄마가 보인자여야 되는 거죠. 일단 알 수 있는 것들 해놨고, 자, 9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보인자이다. 맞는데, 왜냐면 아빠가 생명이잖아. 아빠가 이 X-를 꼭 딸들에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응? 근데 정상이기 때문에 보인자가 맞죠. 11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1에서 5를 거쳐서 전달된 것이다. 얘는
엄마한테서 온 거야. 엄마 여기 있네. 엄마한테서 온 거야. 근데 얘는 이거는 이 1에서부터 온 거야. 맞지? 이렇게 온 게 맞아. 맞네요. 7과 8 사이에 정록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8 사이에서 정록 생명인 아들. 그럼 얘는 이제 엄마는 지금 아들이 지금 아들 딸 요거는 XY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X-야. 왜냐면 이 아빠가 딸한테 X-를 물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정상이 되잖아. 보인자인 거죠. 자, 그래서 봐요. 요렇게 만나면 XX, 요렇게 만나면 X-, 요렇게 만나면 XY, 요렇게 만나면 X-Y. 정록 생명이면서 아들은 요 한 명, 4분의 1, 4명 중에 한 명. 맞죠? 4명 중에 한 명, 4분의 1. 5번이 답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 숙제로 아무튼 대표 유형을 좀 풀어와 주십시오. 숙제입니다. 수고했습니다.